자, 일단 그 지도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획이 어떤 연속적인 숫자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경우에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RMSE 그 다음에 MA 민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에 MAP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 에러라고 하는 그 정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지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에러예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결국 오차라고 하는 거죠. 민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에 메이프라는 건데 여기에는 전부 다 정확도를 뽑아내려면 1-를 써야 돼요. 왜냐면은 전체 1에서 오차 0.2를 빼면은 0.8이다. 우리의 모델의 정확도는 0.8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 예측 액츄얼 값은 왼쪽에 있는 거고 여기다 예측 값이라고 그냥 쓸게요. 실제 값. 모델 A와 모델 B를 왜 그러면 우리가 민 스퀘어드 에러와 민 앱솔루트 에러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느냐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원래는 다 정답이 100인데 근데 예측을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실제 값이 100인데 한 4개는 정말 정확하게 맞췄고 그 다음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죠. 뭐 여기 옆에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아이템 그 다음에 연주차 뭐 아이템 A라고 하는 거에서 2020년 연월로 할게요. 연월 2020년 01월 그 다음에 012345 얘도 동일하게 아이템 예측월 이렇게 쓰면 조금 더 가독성이 높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값 자체가 조금씩 50씩 계속 동일하게 틀린 거라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잘 맞은 것 같은데 하나가 엄청 치명적인 에러가 있다.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때 결국 가장 기본적인 민 앱솔루트 에러는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차이를 구합니다. 차이 디프 차이는 근데 차이인데 ABS 절대값 차이예요. ABS diff 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정답이랑 떨어져 있는 게 실제 값에서 결국은 엣지 값을 뺀 50씩 내가 틀렸다. 얘도 한번 똑같이 해보면은 ABS 실제 값에서 엣지 값만큼 정확하게 맞췄다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를 구한 다음에 결국은 민 앱솔루트 에러라고 하는 거는 민 앱솔루트 에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차이의 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MAE는 여기는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얘들의 평균적으로 떨어진 게 몇이냐라고 보는 거죠. 결국 평균적인 오차는 50이다. 둘 다 MA만 봤을 때는 둘 다 동일합니다. 아, 얘는 평균적으로 50 정도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MAE와 제가 이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왜 지표로 쓰느냐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MA만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차이가 50 정도 납니다. 아마 이 데이터 자체가 이거 훨씬 더 큰 값이라고 했었으면은 우리가 뭐 100만 정도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반을 예측하면은 50만이잖아요. 그럼 오차의 평균은 한 50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 차이의 오차를 줄이는 게 당연히 맞지만 만약에 내가 예측하는 범위가 크면은 당연히 그 큰 만큼 오차의 평균은 커지고 내가 뭐 2개, 3개를 예측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리 많이 틀려봤자 그 민 앱솔루트 에러가 10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10을 넘어가기가 힘들겠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차이를 증폭시킵니다. 증폭을 시키는 방법의 가장 쉬운 거는 제곱을 시키는 거죠. 파워 원래의 차이를 2배 제곱으로 시킨다. 차이를 증폭시킨다. 결국은 얘도 똑같이 파워 차이를 증폭을 시킨다. 차이를 증폭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차이를 전부 다 이렇게 막 조금 실수한 거랑 많이 실수한 것들 되게 뭔가 도드라지게 증폭을 탁탁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이의 평균을 구합니다. 차이 증폭 값의 평균. 그러면 얘는 avrag 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되게 그 오차들을 팍팍 증폭을 시킨 다음에 도드라지게 얘를 다시 루트로 이렇게 다시 이제 증폭된 애들을 다시 마사지를 해서 낮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낮춰보자라고 할 때는 sqrt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sqrt 루트를 씌워준다. 결과를. 그러면은 sqrt 이렇게 실제 증폭한 애들 다시 안정화를 시키면은 만약에 모든 데이터에서 엣지 값이 고르게 틀렸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실제 MAE 값이랑 동일한 결과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딱 에러라고 하는 게 50이 났는데 골고루 50 정도가 났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주는 거고, 모델 B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를 주느냐? 실제 MA 값은 50인데 데이터를 잘 보면은 증폭을 시키고 낮췄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오질 않아요. 50은. 그 말은 뭔가 어떤 치명적인 에러가 있다는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100인데 350이다. 저도 예측 자체를 한 걸 가지고 리그레서를 돌리다 보면은 예측 값이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한 100만 천만 예측해야 되는데 억 단위를 예측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예측 부분들이 실제 MA 값만 가지고는 잘 찾아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MA와 이 루트 민 스퀘어 에러 RMSE 민 스퀘어드 에러를 루트를 씌워준 거죠. 이게 RMSE라고 하는 거예요. 이 RMSE와 MA를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만약 이 RMSE랑 MA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 지켜보는 에러가 이 정도 나는구나를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2배 이상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러가 생각보다 치명적인 결함이 어딘가에 내재되어 있겠구나라고 하는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A 값과 그냥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값의 차이는 분명히 그냥 공식 자체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MA와 RMSE가 거의 비슷한 값이 나지 않고 2배 이상 루트민 스퀘어 에러 뭔가 증폭시킨 애가 훨씬 더 크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 모델이 안정적인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모델이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 이 모델을 내가 고객한테 계속 쓰라고 할 수가 없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지표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RMSE는 이건 민 앱솔루트예요. RMSE는 루트 민
에러. 그 다음에 MA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얘는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AP는 구글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좀 다른 쪽으로 나오네요. www.google.com. MAP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액추얼 전체 데이터셋을 액추얼 빼기 포어캐스트를 액추얼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MAP는 실제 ABS 실제값 빼기 예측값을 실제값으로 나눈다. 결국 오차가 0.5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우리의 데이터의 오차는 0.5입니다. 이렇게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0.5의 평균을 찍으면은 AVERAG 50%의 오차가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퍼센트로 만들어주면은 50%의 오차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이 모델이 실제 정확도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오차보다도 고객들이 원하는 숫자는 accuracy, 정확도라는 거죠. 이 정확도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게 1-MA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ABS 예측값 빼기 실제값 빼기 예측값을 그렇죠? 예측값을 실제값으로 뺀다 라는 거죠. 뭔가 1-ABS 이거를 실제값으로 뺍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되는 거예요. 1-AP. 내 모델의 정확도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어떻게 보면 정확도의 모델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또 아카이브 개념까지 나중에 또 넣어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는 이 메이프 정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는 거죠. 그럼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게 0.5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메이프라고 하는 거는 1-ABS 액추얼 빼기 포어캐스트를 그 액추얼로 나누는 게 기본적인 정확도 컨셉이에요. 하지만 얘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존재하게 됩니다. 페널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좀 색깔 노란색을 칠해야 돼. 페널티가 과다 예측하는데 페널티가 존재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만약에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내가 예측값을 200으로 한다. 그러면은 0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전자했을 때 저 컨셉에서 예측값이 만약 2배 이상을 띄었을 경우에는 0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는 또 로직이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250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 로직에는 과다 예측 시 페널티가 존재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딱 생각했을 때 과다 예측하는데 페널티가 과연 옳은 그 방향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유통회사에서는 내가 핸드폰을 판매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 핸드폰이 100개를 생산을 했을 때 너무 과다 예측을 해가지고 100개를 생산했는데 한 2, 30개가 남았다. 그럼 2, 30개는 어떻게 보면 1+1 행사라도 해가지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소 예측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 말은 결국은 과다 예측하는 데에
내가 생각하는 정확도 지표가 페널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측값은 결국은 과다 예측을 안 하도록 뭔가 모양이 계속 설계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유통에서는 그래서 과다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풀어줘야 돼요. 그 방법이 1-ABS 포어캐스트 빼기 액츄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포어캐스트로 나눠줍니다. 얘는 근데 대신 반대로 얘는 정확도 1, 정확도 2는 얘는 잠깐 숨길게요. 정확도 2는 이제 두 번째 공식이죠. 1-ABS 포어캐스트 빼기 액츄얼을 포어캐스트로 나눠준다. 자, 여기서 보면 얘는 반대로 과소 예측을 하면은 페널티가 생깁니다. 과소 예측 시 페널티. 과소 예측 시 페널티. 실제 200이라고 예측을 했으면은 전부 다 0.5, 0.5 이런 식으로 해서 50%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를 봤을 때 과다 예측을 하는데 0.5 대신 메이프 1 같은 경우는 과다 예측을 하면은 0으로. 왜냐면은 페널티가 내가 예측한 만큼 오차가 났다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50, 50 이렇게 봤으면은 실제 예측 값이 50인 경우 과소 예측을 하는 경우에 메이프 1은 0.5지만 메이프 2는 메이프 2를 적용했을 때는 0이라고 하는 예측 값이 나오는 거죠. 결국 과소 과다에 대한 페널티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MAP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전체 정확도가 몇이냐. 실제 100인데 내가 80이라고 예측을 했고 200이라고 예측했다. 그런 경우에 얘의 정확도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하나가 생기죠. 네. 뭐 아카이브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는 한번 치고 나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정확도를 따진다라고 보면은 MAP만 따졌을 때 내가 실제로는 100만 개가 팔리는 애가 있고 예측값은 90만이라고 했고 내가 실제로 한 50개 팔리는 애가 있는데 실제 예측을 27이라고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도를 그냥 이렇게 평균으로 할까요? 메이프 1으로 했을 때 0.72가 나오고 메이프 2를 했을 때 네, 평균 정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만약에 예측값이 뭐 85라고 했으면 서로 또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예측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이 정확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얘가 만약에 동일한 월을 예측을 한 거죠. 얘는 갤럭시였어요. 갤럭시 S 시리즈. 얘는 잘 안 팔리는 뭐 갤럭시 피처폰이나 뭐 A 시리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 갤럭시 S가 막 100만 대인데 90만 대가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은 뭔가 대정확도가 90%, 막 80% 이렇게 쳐야 돼요. 왜냐면은 그 회사의 전략 상품이니까. 근데 정확도가 0.6, 0.73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실제 서로 간에 약간 이제 갭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는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는 전체 판매량에다가 가중치를 둘 수 있고 예측값에다가도 가중치를 둘 수 있는데 먼저 판매량에다가 가중치를 둔다는 말은 내가 실제로 판매된 게 100만 50이다. 근데 여기에 가중치는 결국은 전체 100만 50분의 얘의 가중치는 50이고 얘의 가중치는 되게 작은 숫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작게 했네요. 제가 여기를 500으로 칠게요. 850이라고 예측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나옵니다. 너무 작네요. 적어도 한 몇 프로 정도 나와야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얘는 되게 잘 맞췄는데 되게 잘 안 팔리는 제품을 좀 전략적으로 잘 못 맞춰가지고 나온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고객이 느끼는 거는 전략 상품은 되게 잘 맞췄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중시하는 게 결국 자기네들의 탑 1, 2, 3 제품이 잘 팔리느냐가 더 목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중치를 이렇게 두고 실제 이 가중치랑 정확도를 곱하게 됩니다. 웨이브 1부터 할게요. 웨이브 1. 웨이브 M1, M2.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럼 얘네 둘을 가중치를 조정을 했으니까 얘네 둘을 결국은 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메이프 1인 경우에는 87.1, 그다음 메이프 2인 경우는 87.45라고 하는 가중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많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 팔리는 상품, 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도를 정확하게 가중치를 둬서 정확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의 어떤 1차원적인 정확도의 컨셉입니다. 네, 아카이브 개념은 다음번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